김민전 의원이 굉장하세요, 그렇죠? 네, 선거를 전공한 정치학자로서는 말씀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전에 앞장서서 나오셨어야 되는데 다 때가 있는 거니까요. 미리미리 얘기했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그 때에 맞춰서 지금 쓰임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거나 황교안 대표께서 얘기를 하시면 사람들은 이제 아유 맨날 듣던 얘기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김민전 교수, 지금 의원이 되셨습니다마는 이분은 프레시하거든요. 그런 분이 새로운 얘기를 하시니까 새로운 귀로 듣게 돼요. 전에 말씀하셨던 분들 얘기가 다 맞나 보다. 이분까지 이러시니까 주어진 역할을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게, 우리들이 지금 열심히 4년 동안 계속 지켜봐왔던 그 기조가 있는데, 그 기조랑 좀 달라지는 것, 절대적으로 틀린 얘기,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봐 이제 걱정이 돼요. 그럴 때마다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이건 아니다, 그렇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부정선거를 위해서 싸워온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의 사기를 꺾는 이야기, 나는 선언적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께서 경험해보지 않고 이건 이렇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저희들은 선언적으로 하지 않아요. 증거에 입각해서 그냥 떠벌릴 수 있는 얘기는 많지만 그중에 정제해서 있는 이야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언적으로 전 그러지 않아요. 그럼 저희들이랑 대비를 시키시려는 모습으로 들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선언적으로 경험도 안 해보고 아무 얘기나 하고, 본인은 경험한 것만 한다. 그럼 더 열심히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 그런 점은 좀 저희들이 잡아드리고 싶다 이런 거죠. 김민전 의원보다 그 전에 윤상현 의원이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그분이 원래는 뭔가 하실 것 같이 하다가 또 안 하시다가 또 김민전 의원이 나오니까 요즘엔 가장 강력하게 하시거든요. 사실 뭐 한마디만 하자면 입장이 바뀌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60%의 다수를 차지하는 국힘당 지지들의 표가 필요한 거예요.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오니 이분들의 환심, 이분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생각을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전화를 하셨어요. 직접 하셨어요? 네, 전화를 해서 귀국하자마자 보자, 증거 자료 같은 것을 좀 가지고 와서 나를 설득시켜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이제 오선 의원의 연락이 왔다 이랬었죠. 만나 뵙고 허병기 교수님, 박주현 변호사, 까뿌까 이런 분들 모시고 가서 2시간 동안 열심히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 얘기해 줬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확신, 그런 걸 가질 수 있는, 그야말로 설득을 했었죠. 비서관들에게 사진을 찍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비밀 모임의 성격이 아니고 공개를 할 모양이구나. 그래서 제가 제 핸드폰을 주면서 우리도 찍어라, 사진을 몇 장 찍어 왔습니다. 다녀온 다음에 오선 의원은 바로 윤상현 의원이었다, 커밍아웃 이렇게 해드린 거죠. 사진을 올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열광했는데 그쪽 캠프에서 연락이 와서 사진을 내려달라, 본인이 직접 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공부 이후에 확신이 들 때 본인의 방식으로 발표를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좋다 그래서 내렸죠. 잘 나가던 게 내리니까 눈에 확 띄지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죠. 왜 그러냐,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그걸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직접 발표하신다고 한다. 근데 한 달 가까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간보냐 맛보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성을 그러니까요. 믿는데 그것 때문에 시점을 놓쳤어요.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상현 의원이 되게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청문회가 필요하다든지, 네. 특검이 필요하다든지, 국정조사를 하겠다든지. 사실은 굉장히 정확한 말을 하고 있어서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그래도. 근데 그게 다 오선인가요? 오선이죠. 굉장한데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사실은 나경원 의원이에요. 나경원 의원도 오선이에요. 근데 나경원 의원이요, 사전투표 폐지 특별법을 발의했잖아요. 네, 개정안 서명을 했죠. 김민전 의원이 아마 주도하는 걸 그냥 서명 정도일 텐데 기사가 날 때는 나경원 이렇게 나거든요. 그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아주 좋은 사건이고요. 박영창 그분은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죠. 떨어졌죠. 김민석에게 떨어졌는데, 그런 분들이 얘기를 했고, 김소연 변호사도 있었고, 김세의 대표도 이번에 최고위원 나가려 하다가 컷오프가 됐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이제 대거. 나경원 의원이 주도하지 않았을 텐데 마치 저 법에 사인을 하면은 주도한 것처럼 되는 거죠. 그 정도 거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오선 의원들, 그리고 당대표급, 심지어는 원희룡 원희룡 전 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죠. 그분도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잘못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아무 말을 안 해요. 사실은 막 말해야 되거든요. 막 열받아가지고 말해야죠. 화를 내야 되거든요. 부정선거라니 무슨 얘기냐. 무슨 음모론에 지금 감염됐냐. 그 얘기를 이준석이 하더라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은 거는 부정선거 주장밖에 없다. 이제 용산에 민경욱과 황교안 함께 나와서 부르짖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 이야기 안 하는 거는 그건 고도의 계산에 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더 떠들어야 돼요.
돼요.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의 타겟이 누구죠? 우리 당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민주당이거든요. 민주당을 위해서 소리치는데 자기네들이 거기에 손바닥 마주치는 대꾸를 해주는 순간 완전히 소용돌이에 그러니까. 휘말린다. 이런 아주 차가운 계산 아래 그 계산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극을 해야 되겠죠. 나쁜 뉴스라도 뉴스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게벨스가 처음부터 했던 얘기거든요.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해야 된다. 그 좌파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노이즈라도 일어나면은 손해라고 보는 거 아닐까요? 아, 당연히 손해죠. 네, 이거는 지금 이렇게 발화점 근처에 와 있는 펄펄 끓는 기름인데 거기에 불꽃 하나라도 튀면 이제 폭발이 되니까요. 이렇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부정선거론이 가져올 수 있는 폭발력을 짐작을 하고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항거하고 있는 사람 한동훈. 아하하하. 지금 한동훈이 어차피 대표됩니까?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7월이 왔고 전당대회가 이제 곧 있는데 넘어뜨릴 수 있느냐 3대1의 싸움 3을 지지하는 사람들 새롭게 일어나는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에게 30년인가요? 구형을 하는 그 목소리가 지금 막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폭발력이 있어요.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어? 정말 그 억울한 일을 뒤에서 저지른 사람이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충분할지 아니면 좀 시간이 부족해서 한동훈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전선이 딱 그어졌는데 전선이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사람들과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보는 사람 3대1의 구도가 됐거든요. 다음에 최고위원 안에 부정선거의 주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면 이 이야기는 그냥 일회용으로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이슈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비록 안 돼도 이번에 대표가 되지 않더라도 뭐 청문회나 공청회나 개정 작업이나 선거 과정에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다 기억하고 있죠. 다 모아놓고 있고. 말씀하실 때 제가 댓글을 좀 보고 있었거든요. 네네. 믿고 속는 국민의 짐쇼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 믿으시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자기네 전당대회의 투표 과정을 K-voting이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민주당 안 하죠. 선관위가 민주당과 가깝습니까? 국힘당과 가깝습니까? 민주당과 가깝죠. 그러나 그들은 중앙선관위의 그 특성,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기 때문에 당의 헤게모니를 그 사람들에게 넘겨줄 수 있다.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합니다. 그럼 국힘이 순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편의주의일 것 같아요. 편의주의인데 순진하다고도 할 수 있고 여의도 연구원에서 하던 기능을 전부 다 그 위탁을 하면서 뭐 돈만 내면 되니까요. 지금 얘기하는 주류들의 입맛에 맞게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넘겨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무신분립인데 우리들이 믿을 수 없는 기관에 이걸 맡기기 때문에 어대한 이런 것이 선관위에게 맡겨두는 이상 우리들이 원하는 진정한 대표를 뽑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우려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리스크가요 생각보다 엄청난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벌써 한동훈 리스크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처음에 한동훈은 대통령까지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삽질을 할 사람이지 뭐 우리 편 아니고 전형적인 강남 좌파다 이런 식으로 썼었어요. 그때 얼마나 항의를 많이 받는지 제가 저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민주당만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언론도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6.28 재금 3주년 축하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예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지금 6.28 재금이 사실은 역사적인 날이거든요. 그렇죠. 언론의 이 완벽한 침묵 그리고 민주당의 침묵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거의 기사를 안 써요. 중요한 언론이 기사 하나도 안 썼거든요. 조중동이 담합이 있다는 건데 그런 언론의 담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민경욱의 김미형의 승리. 아니 우리 모두 많은 정말 모두의 그 승리입니다. 블랙 전사들과 네. 정말 많은 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 허병기 교수님 지금도 아이고. 고3처럼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맹주성 이사장님도 네. 그렇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4년 동안을 갈아 넣었죠.